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드디어 본업으로 돌아온 느낌이 드네요. 오늘은 스택스 2.1과 SBTC, 그 중에서도 첫 편으로 SBT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좀 여담으로 하고 들어가자면, 제 이름은 스택스 때문에 지은 게 아닌데 정말 우연치 않게 스택스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미 제 블로그 키워드나 유튜브 키워드도 스택스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반쯤 인정하고 가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택스 관련 글 언제 올라오냐, 스택스 팔았냐 등등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여전히 비중이 가장 크고 애정도 가장 많은 체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장세도 그렇고 2.1 전에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휴지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다루지 못했었던 건데요. 스택스에서 이례적으로 두 개의 백서를 동시에 출시하고 또 앞으로 많은 소식이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4주 동안은 스택스 소식만 계속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스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끄는 만큼 저도 당분간 스택스 생태계에 집중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네, 12월 15일 새벽 스택스에서는 다소 특이하게 두 개의 백서를 내놨어요. 하나는 SBTC에 관한 내용, 또 다른 하나는 나카모토 릴리즈라는 이름의 신규 로드맵 백서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SBTC를 먼저 이해하는 게 설명이 편해서 이번 주는 SBTC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스택스 생태계에 입문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과거에 올렸던 스택스 관련 영상 두 편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보면 솔직히 고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뻘소리 하는 것도 많긴 한데 다음에 얘도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걸 보시지 않고 이 영상을 통해 처음 스택스를 알게 된 분들이라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뒷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이 스택스 체인은 POX 프루프 오브 트랜스퍼 방식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바로 읽어올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요 점을 한번 기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잠재되어 있는 자본력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현 시점 400조가 넘는 자산이 비트코인에 잠겨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가치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군침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끌어내 자본 효율성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 있었지만 비트코인 특유의 확장성 제한으로 인해 제약이 컸죠. 제약이 컸단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었을까요?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해요. 이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스크립트 랭귀지 언어는 다소 원시적인 수준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안전하기도 한 역설적인 성격을 지녔기도 하죠. 이 비트코인은 최초 설계 당시 전자화폐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종 결제의 완결성 그리고 탈중앙화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춰야 했고 그렇기에 전송에 특화되고 확장성이 제한된 간결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 와서 보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 비트코인에 묶여있는 자본은 너무나도 크고 또 매력적입니다. 그렇기에 이 비트코인의 자본력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을 구성해서 비트코인 생태계를 레버리지 해보려던 블록스트림의 리퀴드 BTC나 리스크의 RBTC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들은 사이드 체인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이기도 하고 중앙화 주체가 존재하기에 신뢰 문제가 항상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근성 역시 떨어져서 실질적인 유저들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접근성 떨어지는 체인들이 아니라 이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체인에 이 비트코인의 자본력을 가져가 보자 라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비트고에 비트코인을 수탁하고 그 개수만큼 이더리움 체인에 랩비티씨를 반영했던 경우, 지금은 파산했지만 FTX에서 솔라나 체인에서도 비트코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SOBTC의 경우 등이 대표적인데요. 사실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쓸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어요. 저 정도로 자본 많고 중앙화된 기관들도 안 믿으면 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편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앙화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지만 이번 FTX와 SOBTC의 붕괴를 보면서 이게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 생긴 이슈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슈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SBTC가 더 훨씬 좋게 느껴진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 케이스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 비트코인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첫 번째 중앙화 리스크, 두 번째 사용 편의성,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사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택스의 경우도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XBTC를 사용해 오긴 했지만 사실상 본질적인 형태를 살피자면 랩핑된 형태 랩드.com이 발행해주는 XBTC를 이용해온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 SBTC의 등장으로 SBTC는 The First Trustless Non-Custodial Bitcoin Payout, 즉 처음으로 무신뢰 기반의 Non-Custodial Bitcoin Payout 타이틀을 가진 비트코인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그 어떠한 비트코인 프로젝트도 첫 번째, 글로벌한 분산 원장에 기록되는 완전 표현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 구동, 두 번째, 기본 레이어 자산, 이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레이어 안팎으로 이동할 때 중간 신뢰자 없이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세 번째, 베이스 레이어의 100% 보안, 이 경우에는 스택스가 비트코인 레이어의 보안성을 100% 레버리지 하죠. 이더리움으로 치자면 이더와 아비트럼, 이더와 옵티미즘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한 프로젝트가 없었는데 SBTC는 이를 해결한 거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모든 일은 스택스 체인이 POX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레이어의 정보를 스택스가 읽어올 수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령 밥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의 비트코인을 SBTC 프로토콜 스레시홀드 시그니처 스크립트로 네이티브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스택스 체인 상에서 SBTC를 발행할 주소를 입력하고 서명하면 스택스 체인은 비트코인 체인 위에서 이 서명이 이루어졌음을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으니 이를 반영해 스택스 체인 위에 SBTC를 발행하는 거죠. 반대로 스택스 체인 상의 SBTC를 네이티브 BTC로 발행한다면 이 반대 과정을 거칩니다. 스택스 체인 상에서 SBTC를 비트코인 체인 위에 네이티브 BTC로 바꾸고 싶은 앨리스는 스택스 체인상의 SBTC를 SBTC 프로토콜 스레시홀드 시그니처 스크립트로 전송하면 이를 스태커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스태킹하고 이자 받는 이 행동 있죠? 이 행위를 한 스태커들이 검증하고 이 작업에 서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증에 대한 보상으로 스태킹 이자로도 불리는 비트코인을 보상받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왜 대단한 거냐면 이 SBTC 민팅부터 원래 네이티브 비트코인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어떤 중간자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스택스 체인의 POX 방식의 특성상 비트코인 체인의 안정성과 보안을 100% 사용할 수 있기에 다른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들과는 다르게 중간자 이슈와 안정성 이슈에서 모두 벗어난 가장 비트코인 친화적이고 중앙화 관련 리스크가 매우 낮은 비트코인 패깅 자산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는 어떤 장점을 가져올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스태킹은 이제 검증에 대한 보상 역할을 합니다. 패그 인, 아웃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스태킹 이자가 사실 별다른 명목 없이 지급되는 쪽에 가까웠는데 스태킹 이자는 이제 SBTC 서명 작업 도움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되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존의 POX 스태킹 물량에 따른 비트코인 보상이 이제 검증의 보상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경쟁 상대인 랩BTC를 가져와 보도록 합시다. 이 WBTC 관리 주체인 비트고는 BTC를 수탁하고 WBTC 발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발생시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주체가 있으니 관리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SBTC는 중개자도 필요 없고 논 커스터디얼입니다. 수수료를 따로 챙겨줄 필요도 없어요. 중간 관리자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검증해주는 사람들 역시 추가적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스태커들은 이미 POX를 통해 보상을 받고 있었으니 서명자들은 굳이 서명 작업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기꺼이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발행에 따른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이 과정을 매우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1비트를 전환하든 1000비트를 전환하든 해당 네트워크 트랜잭션 피만 지불하면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신뢰, 논 커스터디얼이며 POX를 통해 비트코인 체인의 안정성을 레버리지하는 스택스는 가장 BTC를 기존의 다른 어떤 랩핑 자산들보다 리스크 낮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활용할 수 있는 체인에 가까워진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 시점에 가장 비트코인스럽게 쓸 수 있는 비트코인 자산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SBTC 런칭을 통해 스택스는 진정한 비트코인 레이어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2.1과 SBTC에 이어 항상 스택스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던 느린 속도 이슈를 보완하는 내년 서브넷 업그레이드까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스택스 체인의 사용도와 자유도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SBTC에 대한 개념적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보다 이게 실제로 사용될지 그리고 가격적 요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 분들이 훨씬 많겠죠. 사실 뭐 저도 어느 정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